안녕하십니까. 저는 강경읍 채운 1위 2장 김시환입니다. 지금부터 채운 1위 2012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의 저희 마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우리 마을 이야기가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 마을은 2012년부터 마을 자치를 논산시에서 제일 먼저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된 부분도 있고 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마을이 마을자치 1번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 넘어가, 이게 저 끝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니? 예, 예, 예. 100년의 꿈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장이 돼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어, 전체적으로, 마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마을에 바라는 점을 한번 써내라겠어요. 예,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고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3대가 살고 싶다고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대가 사는데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을 비전을 100년의 꿈이라고 그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당시 우리가 2012년도에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게 100년의 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영상, 여기서 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음, 아, 아, 안 돼요. 그러면 영상은 음,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제가 이장이 되면서 설문지를 받아서 주민들과 같이 100년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행복마을 만들기 현장 포럼하는 과정입니다. 이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마을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자원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주민들과 같이 그래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현장 포럼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특징적인 게 잘된 마을을 다닌 게 아니라 이 잘못된 마을을 한번 많이 돌아봤어요. 우리가 과연 얻을 게 무엇인가? 잘된 마을은 내버려 둬도 잘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마을은 무엇 때문에 잘못됐나? 우리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과 같이 몇몇이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잘된 마을과 잘못된 마을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리고 자원을 찾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했더니 잘못된 마을은 결론적으로 몇몇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받아서 어, 유치원 학생이 큰 돈을 가지고 쓰라면 쓰게 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마을이 성장한 다음에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장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이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내가지고 그걸 받다 보니까 마을이 주민들이 관심을 못 받게 됩니다. 원인 분석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착실하게 1년 동안 교육을 받자.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마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본 교육이 잘 돼야만이 마을이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1년 동안 열심히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을이 이장거로, 주민들이 마을이 이장거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마을이 이장 겁니까? 주민들 거지. 그래서 왜 주민들 거냐?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은 내일 해놓고 나오신대요. 내일 해놓고 언제 나오세요? 마을 일도 내일인데. 그래서 이장님과 같이 주민들과의 그런 것들이 소통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안 됐었고, 여러 가지가 이 마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 마을도 내 거다. 우리의 거다. 아, 이장 것이 아니라 마을은 주민 거라는 걸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교육이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마을의 자원을 찾게 돼요. 과연 우리 마을은 자원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처음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 마을은 100년 전까지 강경 역사문화연구원에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우리 마을에 자원이 있었을까? 과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0년 전까지. 그랬더니 우리 강경읍이 100년 전에는요, 엄청 화려했대요. 인구도 많았고 활성화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 인구가 아마 3, 4만 명이 됐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강경이라는 지역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4분의 1 인구도 더 줄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요. 젊은이들은 없고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찾다 보니까 주민들과 같이 과거 속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자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동안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교육 받은 걸로 2013년도에 우리가 마을자치, 그때부터 마을자치를 하기 시작해 주민 스스로를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찾았고 해서 무엇을 해보자.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같이 나오셔서 마을을 걱정하면서 자원을 찾은 걸 가지고 우리도 뭐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동기부여를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는 또 계속 만나다 보니까 자원을 찾은 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최운일이 우리 마을에 1950년, 60년대에 아주 그 농산물이 유명한 거 있었대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을의 콩밭열무였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도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콩밭열무라고 하면 잘 아셔요. 이 콩밭열무가 우리 마을을 그때 당시 먹여 살렸대요. 그때 1950년, 60년 되면은 아마 보릿고개 때일 거예요. 네, 어려울 때 돈도 없고 쌀도 없을 때인데 이 콩밭열무가 우리 마을을 살렸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물어봤더니 우리는 가까운 강경장이 있었대요. 지금으로 하자면 우창토, 이 지역입니다. 이 공간, 이 중앙교회 이 근처가 중앙시장이라고 옛날 시장 형성이 돼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때 여름에 열무 농사를 져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여기까지 오셨은 거예요. 3km, 4km 되는 40단, 50단 머리에다 이고 여기 와서 시장에다 내다 팔았대요. 그 시장에 내다 팔으니까 돈이 생기고 쌀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배고픔도 우리가 해결하고 그때 우리 마을을 살렸던 콩밭열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으로 한번 축제를 해보자 라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은 축제를 하자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콩밭열무 갖고 축제를 과연 될까 라고 그런 주민들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축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축제를 하려면. 과거에는 읍사무소 읍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가까운 이렇게 안면이 있으면 조금 몇백만 원 해주시오 그러면은 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내고 정확한 분석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예산이 되지. 저희는 그러한 형편이 못 됐어요. 그 돈은 없지. 축제는 해야 되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 노인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시일반 하자고. 그래서 저는 십시일반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회장님께서 내 힘 있는 성의껏 내자라고, 뭐 누가 얼마 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2013년도에 600만 원이 거출이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 그 돈으로 2013년도에 축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잘 됐을까요? 대박 났어요. 생각 이외로. 근데 축제를 하면서 아쉬움도 많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시장님 보고 요거더라고요. 시장님 미쳤어. 저런 거 축제하는데 저런 거 예산 지원해 준다고. 저희는 10원 한 장 안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10원 한 장, 1원 한 장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우리가 만든 축제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금요일 날 이번 8월 13, 14일 날이 축제 날입니다. 9회째. 지금까지도 10원 한 장 받지 않고 준다기도 안 받아요. 왜? 우리 마을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을 축제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희노애락도 많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이게 드리게 됩니다.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을이 널리 알리게 돼요. 매스컴에서. 근데 막 여기저기서 촬영해 주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이름도 없는 아무 오지 마을을 방송국에 와서 촬영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고맙지요. 저희로서는 우리 마을을 알려주니까 마을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이게 정월 대보름에도 주민들과 같이 일년 농사를 준비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면서 지금은 농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소통의 문제가 제일 제가 지금까지 이장하면서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소통의 문제. 그래서 자주 만나야 된다. 친인척도 자주 안 만나면 어떻게 되죠? 멀어져요. 남남이 돼요. 이웃 간의 남남끼리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을에 자주 만나는 게 장점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 또 경로이장님께서 조그마한 소독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이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서 건강장수 마을이라는 사업에 사업 계획서를 써서 냈어요. 냈더니 한 번에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받아가지고 마을에 한 귀퉁이다 조그맣게 이렇게 두부공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두부공장. 그 두부공장은 영업하는 두부공장이 아니라 마을콩을 우리 주민들이 심은 마을콩을 마을에서 수매를 해요. 수매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그 두부를 만들어 갖고 언제 내다 파냐면 논산시의 축제 때 젓갈 축제도 있지, 딸기 축제도 있지, 우리 마을 축제도 있지. 그때 한 서너 번에 싹 내다 팔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콩을 사다가 두부를 만들진 않아요. 마을 콩이 나가면은 그걸로 끝나요. 왜? 어르신들이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는 어르신들이 마을 콩도 소비하면서 어르신들의 조그마한 소득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두부 공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게 10한 5년도에 그 마을 모습이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안 생기고 더 아름다워졌는데 우리 노인애들 모습들입니다. 지금도 노인애들이 마을 일을 한 6, 70%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단하시죠. 젊은 층들은 직장에 나가냐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마을 만들기를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랑 살리기입니다. 이게 저희가 옛날에 이게 참개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개세미 도랑이라고. 저희는 2012년부터 경관 환경 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의 해구뚝을 막은 뒤부터 참개가 전혀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개가 올라올까, 언제 올라올까 고민하면서 우리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도랑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랑을 살리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도랑이 깨끗해졌고 맑아졌어요. 이쪽은 친환경 단지예요. 비어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마을길이 깨끗해지고 예뻐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또 운동을 하셔요. 야, 이거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깨끗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해서 저희는 도랑 살리기 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우리 개세미 도랑에 참개가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계속 노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죠. 저희 마을도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저희는 제가 이장 되면서 지금까지도 쓰레기 문제를 지금 계속 주민들과 같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영상도 만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장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쓰레기장이 이렇게 쉼터로 휴식 공간 쉼터로 변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을 다 없애고 한 군데만 지금은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동아리가 3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풍물 동아리, 다듬이 동아리, 이렇게 영상에 좀 빠졌구나. 이게 다듬이 동아리, 우리 마담극 동아리 이렇게 3개를 가지고 마을에서 이렇게 현재 주민들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을자치, 저희 마을의 마을자치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마을에서 마을자치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쌀 나눔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농사 짓는 분들이 쌀을 내놓으시면 농사 안 짓는 분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논아드려요.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마을에서 요즘은 트랙터들이 농기계가 커가지고 이 도로를 한번 지나가면 싹 이렇게 어지럽혀요. 몸지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 끝에 주민들 운영위원들과 협의 끝에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이 쌀을 내놔갖고 농사 안 짓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쌀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 드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틀려지더라고요. 과거에는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해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살면서 저희 마을은 농촌 지역이지만 비농가가 현재 더 많이 살고 있어요. 농가보다. 옛날하고 틀려진 점이 농촌의 모습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농사 안 짓는 분들도 같이 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도 같이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보름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자치에서 운영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 경로위원 나들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 마을자치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어버이날 행사, 이것도 분여해서 마을자치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지금 다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는데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분여회장님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하셔요. 방문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이렇게 같이 꽃 한 송 이렇게 다뤄드리면은 한 2~3시간 정도 있으면 전화가 와요. 외지에서. 자녀들한테 고맙다고. 자녀들이 못 와갖고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 챙겨주니까 고맙습니다라고. 그래서 마을이 더 정이 따뜻해지고 온정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마을 자치란 이게 큰 게 아니에요. 마을에서 작은 것들을, 크고 작은 것들을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주면은 그런 것들이 저는 마을 자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오면 소독 사업으로 분여해서 열무김치 이런 것도 담궈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만치만 이런 것들도 마을은 소독 사업이 뭔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정부에서 지원받고 물론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큰 틀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건 받지만 마을을 가꾸려면 꽃도 심어야 되고 뭐 애치기 풀도 베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음료수 사 먹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1년 계산해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자잘한 것들은 마을 자치에서 이렇게 소독 사업을 인해서 소독을 해가지고 다시 마을로 환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꼬마 농부죠.
저희 마을에서는 이 꼬마는 모들과 1년 코스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마을을 자원을 만끽하게 놀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1년 행사 중에 이 집들이 모습입니다. 저희 마을에서 또 다른 특징은 이사 오시면 마을에서 집들이를 해드려요.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러고서 이렇게 하냐면은 이 기촌 귀농하시면은 어떤 제가 이렇게 다른 마을들을 보면 5년을 못 버티고 다시 가시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주민들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 끝에 마을에서 이렇게 잔치를 해주자. 마을에 이사 오시면은. 그랬더니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기농기촌 올해도 5집 이사 왔어요. 저희 마을에. 이 조그마한 마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성일 이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희 마을도 인구가 이제 늘고 있습니다. 올해 5집 이사 왔는데 그분들한테 올해도 풍성하게 이렇게 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우리 마을은 이러한 마을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소통해 주십시오라고 이 자리에서 다 이게 말씀을 드려요. 같이 하면서. 그랬더니 그 주민들도 이사 오시면은 금방 친해져요. 이런 것들이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을은 이사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다른 마을하고 비해서 굉장히 뭐 같은 원주민하고 이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 나오네. 우리가 이 마당극 동아리예요. 저희가 이 마당극도 배워갖고 마을 축제 때 이런 주민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 마을 축제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축제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적으로 외부도 와갖고 뭐 마을에서 뭐 그 돈을 들여서 누구 행사를 하여서 인원을 이렇게 영입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축제를 지금 9회째까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콩 심기죠. 우리 마을 콩밭열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0월 달에 유채꽃을, 씨를 뿌립니다. 유채꽃을 뿌리고 나서면은 그 다음에 4월 달에 저걸 싹 다시 친환경 퇴비로 갈아엎어요. 갈아엎어서 그것을 콩을 심습니다. 지금 이건 옛날 모습인데 지금은 기계로 심어요. 2, 3년 전만 해도 사람 손으로 심었는데 저희 마을도 너무 고령화가 돼서 사람이 심기는 좀 역부족이라 기계로 현재는 심고 있습니다. 예, 예. 콩을 심고 그 다음 열무 씨앗을 넣으면은 콩밭 열무가 콩 사이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그 열무를 인해서 우리가 8월 달에 그때 이틀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3, 14일 8월 13, 14일 날이 열무축제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우리가 축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그래서 일체 그런 것을 않고 김치 판매만 온라인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팔린 것 같아요. 김치는. 선진지 견학이죠. 저희도 보고 배우고 항시 1년에 2번씩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시 배운다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갈고 닦아야만이 마을에 뭔가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 전날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동원해서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밭열무예요. 콩밭열무 하는 과정들입니다. 7회 콩밭열무 축제죠. 저희 마을은 축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주민들하고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예인이 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마을에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한 몸이 됩니다. 주민들이 또 이렇게 그동안 갈고 닦은 끼를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연극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회째, 재작년 거 축제했던 모습들입니다. 김치체험 저희 마을에도 전국에서 많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가 뭔가 소득 사업이 뭔가를 해서 콩하고 열무김치 이런 것들을 오시면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딴 데로 이렇게 찬조 출연도 가면서 이렇게 예,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셔요. 이런 것들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예, 간다는 게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마을에서 하는 체험, 예, 두부 만들기, 콩도너스 체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수익금이 또 다시 마을로 환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을은 그래도 뭐 다른 마을에 비해서 그래도 든든해요. 살림살이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것들이 극복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좋은 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콩 뽑기 11월 달에 콩반열무밭에 우리 콩도 뽑는 과정들입니다. 저희는 제가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그냥 어디서 갖다 베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진솔한 이야기예요. 이게 진솔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 12월 달에는 이제 1년 욕봤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마을자치에서 행복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팥죽도 끓여 먹고 또 우리 경로회장님이 이렇게 산타복을 입으셨어요. 그래갖고 선물을 하나씩 다 논아드려요. 그러면 또 너무 좋아하셔요. 그날 하루가 또 하루 1년 동안 욕받고 우리 수고했은 게 있는 자리에서 또 같이 이렇게 또 행복도 누리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예, 우리 채운 일이 마을에 관해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몽골 텐트로 하다가 요즘은 우리 마을이 이렇게 돔으로 돼 있어요. 아마 전국에 아마 우리 마을이 이런 게 처음일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예뻐요, 우리 마을은. 예, 그리고 저희 마을은 도로가 넓질 않아서 주민들과 도 협의도 했어요. 도로가에다가 자동차 안 놓기, 그리고 농기계 같은 거 안 놓기 해서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해요. 저희 마을에 오시면은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 미래를 위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로그 개설도 했고 블로그 유튜브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화 교육도 많이 받고 주말동도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마을이 논산시에서 아마 제가 자부하지만 최고로 1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 못 따라와요. 제가 볼 적에는. 이 마을 자치가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엄청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농촌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쪽 영상 좀 되나 모르겠는데 영상 안 됩니까? 예,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쓰레기 문제로 고민했는데 올해 이것을 마을 주민들이 같이 촬영을 했어요. 예, 촬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예, 그런 쓰레기도 잘 전략하면 자원이라는 것들이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촬영을 하고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해온 채운일이 황금빛 마을은 이제 더 큰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아이들과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같이 가야 된다. 아이들 없는 마을은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1년 코스예요. 저희 마을에 아이들과 1년 코스로 우리가 많은 자원들을 아이들한테 마음껏 내줘요. 아이들이 와서 뭐 머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농촌의 그 자원을 아이들한테 풍족하게 막 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게끔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모내기 때부터 이렇게 와갖고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또 저녁 때 갈 때는 하루에 느낀 것을 표현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옥수수 갖고 옥수수도 쪄주고 그런 것들이 실컷 갈 수 있게 이런 농업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같이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우렁이 하나도 왜 우렁이를 넣나 돈에 얘들을 그런 것까지도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마을은. 예,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 마을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결국은 성장하면은 논산에서 다시 또 머물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우리 논산시에 있는 아이들이 잘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성장해서 딴 데 나가지 않으면 저는 인구도 줄어들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계속 아이들한테 저는 우리 마을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예.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모도 심고 이런 과정들. 또 모 심고 나서 꽃도 심고 또 도랑도 둘러보고 도랑도 뭐 조개도 잡고 고기도 잡으면서 그 들판을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을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꽃도 아이들이 심어놓은 꽃도 보고 조개도 잡고 이런 것들 과정도 벼가 자라는 과정 벼가 자라는 과정도 보고 우렁이가 노란하게 빨간하게 알도 까놨어요. 그런 것들도 아이들은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인 회장님이 잘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드린다고 그러면은 그러냐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우리 살면서 그런 것들 교육. 저희 마을에 오면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 다 놀거리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을 회관에서 다 할머니들하고 같이 놀고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아이들은. 축제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와서 또 비빔밥도 비벼 먹고 그동안 벼가 얼마 자랐나도 또 우리 꽃마차 타고 돌아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장기자랑도 마을에서 힘껏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저희 마을은 축제 때 도와 도를 연결해요. 서로 도와 도끼리 전라도 충청북도 그분들이 서로 윈윈해 갖고 저희도 가고 그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마을이 힘껏 또 재밌게 축제날 이렇게 장기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역 학생들도 오고 지역 주민들도 오셔서 이렇게 같이 재밌게 놉니다. 또 10월 달에 이제 벼가 익었을 때 아이들이 와서 벼가 심어놓은 것도 보고 탈곡도 하고 같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논을 벼를 비게 되면 땅도 갈라졌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도 궁금해 하는 거예요. 왜 땅이 갈라지냐. 그러면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 그런 것도 이야기해 드려요. 또 우렁이가 또 깡치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깡치만 남은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노인 회장님이 그거 잘 말씀해 주신다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러냐고 해서 아이들한테 산 교육을 이렇게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인절미도 해서 그날 바로 벼를 방아 쪄서 인절미도 해서 아이들도 같이 쪄서 이렇게 또 맛도 보고 그런 것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행사, 마을에서 1년짜리 코스예요. 아이들하고 하는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는 거예요. 교육보다는.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에요? 어떻게 빼빼로 대요? 그거 잘못됐어요. 네, 그럴 줄 알고 물어보았어요. 농어민의 날이에요.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래떡데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이날 아이들이 떡을 해서 가져왔어요. 저 없는 사이에 마을로 가래떡을.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1년 동안 그렇게 놀아주고 해서 고맙다고 가래떡을 갖고 왔어요.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 갖고 왔어요. 그냥. 그래서 마을에 관해서 지금 할머니들하고 같이 놀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 과정도 선물도 받고 편지도 썼는데 너무나 진짜 울컥거리더라고. 잘했구나. 아이들한테 잘했구나. 우리가 농촌의 그 자원을 아이들한테 마음껏 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농촌의 장점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입니다. 첫째, 어느 마을이든 색깔을 차지해야 된다. 우리 마을은 무슨 색인가를 분명히 저는 100년 전 역사를 내려가면서 문화연구원에서 색깔을 찾은 거예요. 주민들하고 같이 콩반열물을 찾은 거예요. 아무 자원도 없다는 곳에서 콩반열물 찾아가지고 우리 콩반열무가 또 우리 마을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아이러니하더라는 얘기예요. 1950년대 우리 마을을 살렸는데 어떻게 지금 또 우리 마을을 살리냐는 얘기예요.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어느 마을이고 분명한 색깔 자원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리 길게 보자. 유연하게 대처하자. 주민들이 행복한가. 이런 것들이 저희 마을에서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관찰도 하고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셔서 짧은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궁금하신 질문?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 목소리 들어가고 있나요?
네, 첫 번째 주민들께서 질문해 주신 게요. 축제가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는지. 아, 그게 축제는 네. 원래 열무가 삼복 더위에 먹는 거예요. 네. 초복, 중복, 말복. 이 더위를 식혀주는 그 채소예요. 네. 그래서 저희 중복에서 말복 사이거든요. 올해는 8월 13, 14일 날입니다. 14. 축제는. 예, 네. 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시간은 이틀이에요. 그냥. 예. 아, 하루 예, 예. 종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거기에서 이제 부대 행사는 절대 하나도 안 키로 네네.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취소됐어요, 그것은. 아, 예, 김치만 온라인으로 판매. 네네네. 예. 또 한 가지는 그 다듬이 난타 동아리인가요? 예, 예.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예, 다듬이 난타 동아리는 저희가 견학을 가갖고 주민들끼리 어느 마을에 갔더니 다듬이를 보시더라고, 어르신들이. 네네. 막 뭔가 두드리시더라고. 근데요, 말씀을 안 듣는데 가락이 탁탁 맞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어, 그래서 가만히 고민해 봤더니 네네. 옛날 어르신들이 사실 직접 해봤던 솜씨에 어, 그게.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그랬어요. 우리 갔다 와서 다듬이 동아리를 만들자. 예, 그 만들게 된 계기는 다듬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공동체 활동도 하고 또 그걸 하다 보면 어깨가 운동이 좋아져요. 운동도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라겠는데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논산시 양로원을 다 순회 공연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듬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좀 더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네요. 또 아까 보니까 그 콩도넛 되게 신선했는데 그거 예. 어떻게 구매해야 되나요? 예, 콩도넛은 일반적으로 조금씩은 안 하고 네. 체험을 오시면은 네, 그걸 해달라고 하면은 마을에서 분회장님이 주문으로 주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다듬이 난타 공연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하실 거 있으신 분 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아까 강의 사례 들으면서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한마을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라고 11월에서 12월 때 이제 각 지역에서 우수 공동체들 막 발표하거든요. 예. 제가 계속 들었는데 이만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다들 예산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예산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할 수 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에 행복마을 콘테스트 전국대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충청남도에 우수상을 받았고 최우상만 나갈 자격이 있어 2015년도에 또 도전했어요. 네네. 전국대회를 저희 충청남도 최우상 받아가지고 전국대회를 나가서 그때 2015년도에 국무총리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 마을은 그때부터 이미 마을 자치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또 몇 년 전인가 마을 자치 그 논산시에서 해갖고 그때도 우수상 받았어요. 그때도 우수상 받으면서 저희 마을은 이 논산시에서 마을 자치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논산시에서 우리 마을 따라올 마을은 저는 아직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줌까지 활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 앞으로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온라인 교육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더 점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장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